자, 오늘 주제는요. 공급 절대 부족의 훅폭풍이 몰려온다, 다가온다. 이런 주제로 이 주제가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실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서울 전세 가격과 공급 물량 이게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불안해지는 서울 전세 가격, 줄어드는 서울 공급 물량 이렇게 돼 있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떨어진다고 또 난리더니 이제는 또 전세 가격이 불안해진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죠. 이렇게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공급 물량도요.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2021년도가 되면은 이 공급 물량들이 이제 이제 내년에 20년도죠. 내년에 이렇게 줄어들면서 지금 2021년도에 공급 물량이 확 준다. 야, 전세가도 불안하고 공급 물량도 엄청 준다는 얘기가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강남 상구 입주 물량을 보면요. 지난해 15,940가구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거죠. 올해 입주 물량은 5,043가구.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지난해 이 15,940세대에 비하면. 자,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2년 뒤에는 2021년도에는 4,426가구로 더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이 공급이 절대 부족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서울을 보면은 서울 전체 올해 43,092가구의 입주 물량이 있다면 2021년도에는 대폭 줄어서 19,063가구로 급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자, 서울의 주택 우리가 1년에 매년 공급돼야 될 필요한 주택 공급 물량이 얼마냐라는 게 중요한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토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건 한 5만 5천 가구, 제가 생각하는 건 한 6만 5천 가구 정도가 매년 공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만 5천 가구라고 하더라도 2021년에 1만 9천 가구면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잖아요. 공급 물량.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는요, 공급 감소는요 반드시 후폭풍을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유보하고 있다, 담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이 꿈틀대는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 부족 상황에 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 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이런 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야, 이거 분양가보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최소 20% 이상 싸게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반값 아파트, 즉 로또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래서 그 많은 청약하는 분들 가운데 극소수만 당첨이 될 것이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질 겁니다. 가점도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수요는 이 로또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일부 수요만 가능하다. 그러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이 잠재 수요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전세를 눌러 앉으면서 전세값을 올려놓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다 잠재 수요는 전세로 돌아섰다가 매매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이 매매 시장 쪽으로 다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대부분 잠재 수요들. 왜냐하면 이거 당첨만 되면 로또니까 안 하죠. 집을 일반 재고 아파트를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부 전세로 돌아섰다가 결국은 이제는 이거 안 되는구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매매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런 순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죠. 자, 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1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이런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언제? 주변 시세의 60에서 70% 선, 주택 총 150만 호 가구 가운데 80만 호는 임대주택이니까 임대주택 별로 관심 없잖아요. 여기서 관심 있었던 게 요 70만 호의 분양주택입니다. 분양주택. 자, 그러면은 이것만 분양받으면 로또다. 이 당시에 또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시세보다 60%, 70% 선에서 공급을 한다니까. 새 아파트인데요.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면에 민간 아파트 일반 회사들이 분양 회사들이 시행사나 이런 회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거품이 꼈다 이런 인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로또를 기다리면서
전세로 눌러앉게 돼. 사람들이 또 다 그 당시에 전세로 눌러앉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폭등하는 요인이 됐더라라는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B정부 2008년도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 집값은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전세가는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폭등이요. 자, 이 당시에 5대 광역시가 40.35%, 지방 39.04% 올랐지만 서울의 아파트는 마이너스 3.16%예요. 마이너스 3.16%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잡는데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지방 집값은 엄청나게 뛰었고요. 지방 집값은 반면에 서울은 매매가는 떨어졌지만 전세값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32.61%. 자, 이런 부작용을 났었던 과거의 사례가 있죠.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사실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런 걸 잘 판단해 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알 수 있죠. 자, 규제 이 연속 그 끝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규 공급 물량의 80% 이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 도심권에 낡은 주택 빈 땅이 없으니까 낡은 주택을 부숴서 새 집을 짓는 방법밖에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초과액 환수제 시행, 임대 아파트 의무 비중 보통 15%였었는데 최대 15%였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걸 20%까지 해서 플러스 알파 최대 30%까지 임대 아파트를 넣어라. 지금 이 재개발의 임대 아파트 비중이 엄청나게 강화됐죠. 자, 재개발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재건축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역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자, 이래서 이 공급 물량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차단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별로 그런 걸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어쩌다 등장하는 새 아파트의 가격, 이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 부족, 신축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이 구축, 오래된 아파트 가격까지도 끌어올리는 이런 악순환을 벌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남들과 좀 다른 마인드 가져야 됩니다. 이 결과는 저는 뻔하다고 보는데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지금 교통이 좀 한산합니다. 지금 뭔가 지금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갔는데 지금 휴가 갈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8월이 지나서 9월이 되면은 아마 우리가 인식했던 것보다 좀 더 높은 가격 상승을 느끼게 될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직접적인 지역이 바뀌는 변화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일자리가 앞으로 부동산의 화두고요. 교통 호재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가격을 끌어올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쪽으로 지금 남들이 움직이지 않고 전부 놀러 갔을 때 우리는 뭔가 남들보다 빠른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도심의 외곽이 아닌 어디라고요? 중심권. 중심권에 들어가면은 좀 더 비싼데요. 비싸더라도 중심권에 들어와야지 외곽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들을 수 있겠지만은 무조건 중심권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과 다른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명언을 한번 보세요.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이거 연을 날려본 분들은 알지만 순풍으로 가면 그냥 이렇게 조금씩 뜨지만 역풍은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자, 제가 좋아하는 윈스턴 처칠의 얘기입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각종 규제 그리고 추가 대책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계속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집값이 자꾸 오른다는 불안감에 이런 대책들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거기를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가 우리가 움직일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자, 오늘 강의가 이 의미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요. 남들이 휴가 왔을 때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